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암, 부인암 6종을 포함한 희귀암 진료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방암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국가암 등록사업 보고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의 20.5%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서유럽, 일본, 호주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그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폐경 전에 발병률이 높아서 40대, 50대 여성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방암의 A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방암의 그 암 조직을 병리과에서 면역 염색을 해서 분류를 하고,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가장 많은 수인 70%를 차지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고, 헐투라는 물질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헐투 양성 유방암이고, 전체 유방암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헐투도 발현되지 않는 A형을 3중 음성, 아무것도 발현이 되지 않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약 15% 정도 차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TNM 병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는 암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림프절의 침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M은 원격 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원래는 오른쪽 유방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다른 장기인 간이나 뼈나 폐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된 것을 원격 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종양의 직경이 2cm를 초과하는 경우는 T2 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림프절이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이 하나에서 3개까지는 N1, 그리고 4개부터는 N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 림프절이 침범을 더 많이 할수록 병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원발 부위인 유방암 외에 원격 전이가 있으면 M1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병기에 따른 치료는 일반적으로 1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나 3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에 전이가 가 있는 경우에 선행항암 치료, 이 선행이라는 것은 수술보다 그 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적 절제를 하고, 수술 후에 그 병기에 따라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은 수이긴 하지만 5에서 10% 정도의 환자는 진단 시에 4기, 그러니까 이제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런 환자분들은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식적 항암 치료는 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 여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항암 치료를 뜻합니다.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항암 치료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유방암의 크기를 줄여서 유방 보존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행항암 치료를 시행한 후에 병리학적 완전 관해, 여기서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것은 병리과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봤을 때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방 절제를 한 수술 검체에서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반응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의 장기 예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헐투 양성이나 삼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획득하면 재발이 훨씬 낮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의 3가지 아형 중에서 이 2가지 아형에서는 선행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보통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ECM 이상이거나 림프절이 양성인 경우, 그러니까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선항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항암을 하는 약제는 저희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2개,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2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그리고 펄투주맙, 트라투주맙이라고 하는 약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차 시행 후에 수술을 하게 되고 3차를 시행한 후에 반응평가를 하게 되고요. 반응평가는 MRI나 초음파 CT를 통해서 암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차를 한 후에 반응평가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가지 표적치료제,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치료제인 퍼투주맙과 트라투주맙으로 선행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높은 확률로 완전 관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검체에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획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12번의 표적 치료, 그러니까 펄투주맙과 트라투주맙 혹은 트라투주맙 단독으로 수술 후 보조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6차의 선행항암 치료를 했지만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바꿔서 14번의 이제 캐사일라라고 하는 다른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캐사일라 치료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삼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로 선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그 다음에 키트루다,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제로 선행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역시 이렇게 선행항암 치료를 하였을 때 그 완전 관해율이 보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50% 이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선항암 치료의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총 8회를 하게 되고 수술 후에 9번을 더해서 총 17회 투여를 하게 되고요. 역시 헐투 양성과 마찬가지로 완전 관해를 획득하는 경우는 장기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전 관해를 획득한 경우 장기 예후가 우월하기 때문에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서 완전 관해를 획득하는 것이 선행항암 치료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사실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이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은 아시다시피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요.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비율이 매우 높아서 조기에 암이 발생되어서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제들을 이제 표준화된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방외과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